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 준비하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시티그룹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티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봤고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은행이었고요. 시티은행. 오늘은 이 시티은행의 재무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증권사 앱에 나오는 이 주가 정보가 어떤 기준인지에 대해서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지금 주가 정보에 나오는 이 주가 정보, 그리고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또 시가총액이나 이 순위가 지금 이 오른쪽에 보면 2020년 8월 6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이날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이날 하루 동안을 기준으로 나온 수치라고 하네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지금 보게 되면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 1000주 단위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주 정도가 사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은 밀리언 달러가 단위니까 1밀리언을 10억으로 계산하면 되죠.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하루 동안 오가고 있죠. 이게 2020년 8월 6일 기준, 여기 나오는 이 기준일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거래 대금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수천억 원이 오가는 정도면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팔고 싶을 때 충분히 사고 파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하루에 뭐 수백억씩 팔고 사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요. AT&T가 아마 이거보다 더 거래 대금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처럼 조금 작은 단위의 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충분히 주식을 사거나 팔 때 뭐 주식이 없거나 없어서 못 사거나 뭐 주식이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50불에서 51불 정도 하고 있네요. 그리고 1년 동안에 최고는 83불까지 올라갔었고 최저는 32불까지 내려갔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32불까지 내려갔다는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은 50불에서 51불 정도로 약간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조 정도 되네요. 100조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약 300조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3분의 1 정도 규모가 되겠네요. 100조 단위 규모면 뭐 SK그룹이나 뭐 SK, 뭐 LG그룹, 뭐 현대자동차 정도가 100조 단위 약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규모의 은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선 42위를 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최근 3개월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계속 좀 이제 회복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지금 18% 높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이 금융권이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금융권 주식도 확 떨어지고, 경기가 좋으면 또 확 살아나고, 좀 이렇게 출렁이는 그런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막 너무 좋을 때 사는 거는 위험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았어서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건 괜찮겠다 싶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만약에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였다면 금융권엔 투자를 하지 않았겠죠. 이미 너무 올라간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금융권이 배당금을 많이 주니까 그렇더라도 투자를 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거는 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 외에 나오는 부분들은 다음 재무정보 섹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정보를 보면 영업이익이랑 영업이익률이 내용이 안 나오네요. 증권사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비우나 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었나 보네요. 그럼 매출액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죠. 2017년에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72조. 그 다음에 18년에 72조, 19년 74조. 뭐 매출액에 대한 상승이 있다기보다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분기별로 보게 되면 18조, 20조, 19조. 19조 곱하기 4를 하면 4, 1은 4, 4, 9, 36. 76조. 오히려 2016년도보다 지금 2020년 6월달 이 분기 마지막 6월달이 있는 분기 곱하기 4를 했을 때 76조면 오히려 2020년도에 매출액이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은 미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이렇게 기업들한테 그 돈을 받아서 기업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줘서 매출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을 보고 싶은데 영업이익 정보는 없네요. 다음에 다시 이제 CT 정보에 대해 살펴보게 됐을 때 그때 영업이익이 있다면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나오질 않네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이제 순이익 정보 영업이익 대신 그럼 순이익으로라도 대신 살펴보도록 하죠. 2017년도에 마이너스였네요. 이런 2018년도에 18조, 2019년도에 19조인데 통신회사들 AT&T랑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 2017년이 오히려 단기 순이익이 딴 때보다 더 많았었는데 이 은행은 오히려 훨씬 적네요. 어떤 통신 섹터랑 금융 섹터에 2017년에 뭔가 다른 일들이 벌어졌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통신 섹터에는 도움이 되고 금융 섹터 쪽에서는 도움이 안 됐던 무슨 일이 벌어졌나 봐요. 지금 2017년이 너무 순이익이 낮게 나오고 18, 19년은 다시 18조, 19조, 그다음 지금은 4조, 2조, 1조. 역시 팍팍 줄어들고 있네요. 지금 6분기처럼 그러니까 2020년 6월이 자꾸 6분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6월이 있는 분기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1조 곱하기 4를 하면 1.3 곱하기 4, 32, 5.2조 정도 되죠. 5.2조면 작년에 19조에 비해서 순이익이 확실히 많이 줄었네요.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이번 연도 순이익은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은 많이 줄었습니다. 순이익 퍼센트가 나오네요. 순이익률 보게 되면 2017년 마이너스, 2017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2018년 24%, 19년 26%, 24, 26%는 순이익률 굉장히 좋죠. 지금 20%가 넘는 거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다가 지금 19년, 20년 3월, 6월 보게 되면 지금 6%까지 줄어들었죠. 지금 순이익은 많이 줄은 상태지만 그래도 순이익이 나긴 나나 보네요. 그래도 10% 미만이라 좀 더 분발하면 좋겠고요. 그래도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총계를 보면 지금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1800조, 19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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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조, 2200조. 아마 이 자산이란 게 모든 부채를 다 합쳐서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자산이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굉장히 많은 돈을 빌려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보게 되면 2017년부터 17년, 18년, 19년 1900조, 지금 2200조. 자산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자본 총계 같은 경우는 자본이 이제 부채를 뺀 나머지 밑에 보니까 자본 총계, 그 밑에 부채 총계, 자본 총계랑 부채 총계를 더하면 자산 총계가 되는 것 같네요. 자본은 200조, 190조, 190조, 190조 정도 되는데 부채가 2000조. 엄청나게 돈을 지금 많이 빌린 상태네요. 부채 비율이 800%, 900%, 1000%. 1000%가 넘어가는 부채를 보게 되네요. 확실히 통신 섹터에 있는 회사보다 많은 돈을 지금 빌려서 지금 돈을 빌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이 금융권이 지금 경영 상황에 따라서 뚝 떨어진 이유가 지금 주가가 뚝 떨어진 이유가 부채 비율이 엄청 높아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권은 또 경기가 좋아지면 이 부채 비율은 또 이제 잘 갚아 나가긴 하겠지만 지금 빚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주가가 낮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빚은 또 아마 정부에서 푸는 그 돈이 기업들한테 직접 주긴 애매하니까 은행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돈들도 있어서 은행이 이 부채를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정부에서 돈을 푼다고 했을 때 아마 은행을 통해서 기업들에 흘러가는 돈도 꽤 될 테니까요. 은행들이 그 빚을 많이 지게 되는 것 같고 대신에 뭐 나라에서 뭐 싼 금액으로 부채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게 빌려줄 때 부채를 올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대형 은행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망하지 않도록 또 조절을 해줄 테니까요. 네, 은행권 부채가 지금 1000%까지 가는 거 나중에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상황인지 살펴보면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플러스 36으로 갔다 다시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갔다가 지금 3월달이 있던 분기 마이너스 25조까지 갔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금이 부족하면 다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이유가 이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또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빌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예, 정보를 증권사 앱에 지금 가져오질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카펙스에 대해서 다음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